지역이 튼튼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균형발전 가이드 박용관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자, 오늘 서울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지. 자,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독특한 곳인데요. 자,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한번 알아보죠. 균형발전 박람회 오늘 서울 전시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텐데요. 전시관이 위치해 있는 곳이 아주 특이한 곳입니다. 이곳은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 사이에 위치한 노들섬이라는 곳인데요. 2019년도에 복합문화시설로 새롭게 탄생한 곳이라고 합니다. 음악, 자연, 책, 사람이 함께 쉼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노들섬 이야기 함께 해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시의 균형발전팀 이현승 연구원입니다. 자, 노들섬 어떤 곳인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서쪽으로는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강북에는 용산구, 강남으로는 동작구가 맞이하는 그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도 시민들이 함께 와서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구성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소개 좀 해주시죠. 이곳은 음악을 매개로 한 복합문화시설로 라이브하우스, 다목적 홀, 숲과 같은 공연 행사 베뉴와 책문화 생산자를 위한 노들서가, 일상 속 풍류를 느낄 수 있는 뮤직 라운지류, 노들섬의 예술적 영감을 담은 스페이스 445 등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시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함께 행복을 만드는 문화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위치해 있는 우리 서울시 전시관, 서울시 이야기 속으로 저희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서울시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서울시 전시관 속입니다. 여기는 지금 일할 수 있는 도시라는 주제가 써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일하고 싶은 도시 전시관에서는 서울시의 6대 신산업 거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6대 신산업 거점. 그러면 6개의 어떤 신산업이란 얘기인데 네네. 각기 다른 산업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네, 다 다른 산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도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홍릉 창동 상계 부분은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곳입니다. 홍릉의 바이오 의료 연구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창동 상계 일대에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 성장 산업이 도입됩니다. 상암 DMC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방송사들이 위치한 곳인데요. 이곳은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의 거점으로 발전이 됩니다. VR과 AR과 같은 체험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의 산업 기반이 이곳에 조성됩니다. 여의도 금융지구는 서울 핀테크 랩이 들어오는데요. 금융과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핀테크 서비스 창업 인프라로 활용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3개의 거점을 이야기하셨는데 네. 바이오 클러스터, DMC 그리고 서울 핀테클램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남 쪽에도 3군데의 거점 신산업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거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강남에서 마곡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곡에는 스마트시티 시범단지가 조성되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이 됩니다. 양재는 AI와 빅데이터 특화단지가 조성이 되는데요. R&D 캠퍼스를 통해서 AI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들의 협력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로 금천에 있는 쥐밸리에서는 IoT 융복합 산업의 거점이 됩니다. IoT 융복합 산업을 매개로 창업과 성장, 교류가 이루어지는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 혁신 클러스터로 재도약하게 됩니다. 자, 지금 설명 들은 대로 6대 융합 신산업 거점을 통해서 서울 내에서도 균형 발전을 함께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들이 지역이 튼튼해지고 또 대한민국이 튼튼해지는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다음 전시관으로 이동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번 전시관은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숲길이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번 전시관에서는 사람 숲길과 서울시의 그린 뉴딜 정책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 숲길.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도로를 형상한 것 같아요. 쭉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4차원의 세계로 갈 것 같은 느낌인데 막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어떤 도로를, 통로를 형상화한 건가요? 네, 이곳을 세종대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세종대로가 그 광화문 앞에 그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하. 사대문 안에 중심도로라고 할 수 있죠. 광화문부터 서울시청 그리고 숭례문,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사대문 안의 중심도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세종대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세종대로의 차로가 축소되는 만큼 그 공간을 자전거 도로와 그리고 보행 공간 개선 사업에 쓰이게 되는데요. 보행 공간에는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고 녹지대도 만들어서 더 개선된 보행 공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숲길과 그린 뉴딜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린 뉴딜 정책 중에 네. 그린 숲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 숲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실무사무관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무관님과 함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죠. 균형 발전 박람회 서울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서울시 그린 뉴딜 정책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생태계 과밀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서울판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엔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닮은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기후 변화는 닮은 점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원인을 분명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 과거의 경험과 지식만으로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일정 수준을 넘어선다면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그런데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저희의 일상을 반면교사 삼아서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50 탄소 배출 제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네, 우선 탄소 중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는 사람,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는 목표로 2050년 탄소 중립 도시를 제시하였습니다. 탄소 중립은 말 그대로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또한 숲 조성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상쇄함으로써 배출량과 상쇄량의 합계가 0이 되는 순배출 제로를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4%를 차지하는 건물, 수송, 폐기물 분야에 우선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 부문별로 열심히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건물, 수송 이런 우리 인간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건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물 부분에서는 저탄소 제로에너지 빌딩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노후 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동시에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통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수송 부분에서는요.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관련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동시에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 제한과 등록 금지 정책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구역 재편을 통해서 보행 친화 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전시관은요. 서울 책 보고라고 있습니다. 책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서울 책보고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창고를 리모델링하여서 만든 공공 헌책방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터널 같은 모양새 아닌가요? 네. 실제로 서울 책보고에 가보시면 책벌레가 책을 기어간 듯한 그런 통로를 통해서 양 옆에 쫙 책이 꽂혀져 있어요. 그 모습을 전시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책 벌레 네. 그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서울 책 보고 책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뭐 우리가 도서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책보고는 도서관은 아니고요. 공공 헌책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창고였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서 13만 권 정도의
헌책을 판매하는 공공 헌책방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서울 책보궐은 공공 헌책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서울 라이트가 있습니다. 서울 라이트는 뭐예요? 네, 2019년에 시작된 미디어 아트 축제입니다. DDP라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렸고요. 2019년 연말에 빛, 영상, 음악이 결합된 축제로 시작을 해서 매년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주 재밌는 축제가 될 것 같네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더 웅장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위로를 드리는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여기는 서울 책보고 그리고 서울 라이트 전시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발제관을 하고 있는 이 글씨, 차지라는 글씨인데 어떤 의미예요? 네, 이 움직이는 찻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캐릭터화한 모양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인 만큼 열심히 골목을 걸어다니면서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니는 찻동이를 표현했습니다. 기존의 복지 서비스라고 하면 주민들이 동사무소로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는 담당자가 지역을 살펴보다가 소외된 이웃을 발견을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함께 사회 안전망 그리고 시민을 생각하는 정책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전시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6대 신선한 거점을 통한 일하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 그리고 책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한 즐거운 도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형 뉴딜을 성장해 나가는 서울시의 정책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